여러분 반갑습니다. 올데뷰티 아카데미에서 메이크업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이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할 때 필기시험은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겠죠. 내용이 적지도 않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핵심적이고 중요 부분들을 정리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 잘 캐치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필기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시작해 볼게요. 먼저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필기 검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종목은 미용사 메이크업이고요. 그리고 접수하실 때는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정해진 시험 일정에 접수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필기는요,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문항은 총 60문항입니다. 시험은 1시간 동안 보실 거고요. 너무 빨리 보고 나오신다거나 중간에 포기하시지 말고 1시간 동안 열심히 문제에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맞으시면 합격선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개수로는 60개에서 36개 이상만 맞으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CBT 컴퓨터 시험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결과를 바로 그 자리에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여러분들 수험표와 신분증 꼭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필기 이론은요, 크게 4가지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이크업 개론,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학, 세 번째는 공중위생관리학, 네 번째는 화장품학,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고요.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메이크업 개론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따려고 하는 자격증이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이시죠? 그래서 정말 모르면 안 되는 부분들이시니까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필수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메이크업의 이해, 메이크업의 정의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지 그런 간단한 흐름과 역사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100% 다 외우진 못하시더라도 그 역사의 흐름과 정의 정도는 꼭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의 기초 이론 부분은요, 뭐 어떤 것을 하든지 그 기초가 탄탄해야 나중에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하셔야 하고 필기 출제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형 수정 메이크업 방법과 기본 메이크업 하는 기법들이 상시가 되어 있는데 동그란 얼굴형, 세모난 얼굴형 어떠한 방법으로 수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색채와 메이크업 부분은 우리 메이크업과 색은 또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하는 계절 컬러 또는 사람마다 이제 피부색이 다 다른데 그 피부에 맞는 컬러들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조명에 의해서 또 메이크업이 많이 달라지죠. 태양광에 의해서 또는 뭐 간접 조명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도 구분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필기 합격하시고 나중에 실기시험 보실 때 시연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때 쓸 메이크업 도구와 제품의 기능들 정리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메이크업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제품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며
어떻게 메이크업을 시술을 하면 되는지가 차례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외우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이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하실 때도 이 부분은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피부학 부분인데요. 메이크업을 할 때 우리가 어디에다 하죠? 사람의 피부에다가 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피부에 관한 내용도 이렇게 한 번씩 알아보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피부의 부속기관, 우리의 피부는 어떻게 돼 있고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그 층마다 이름이 다 다르고 그 부분에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그 피부 밑에 있는 부속기관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것들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도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유형은요, 이 부분은 평소에 많이 들어본 부분이라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메이크업을 할 때 건성 피부에는 어떤 제품을 쓰고 지성 피부에는 어떤 제품을 쓰는지 달리 사용하는 것처럼 피부 타입, 유형을 알게 되면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건성 피부의 특징, 지성 피부의 특징, 그리고 복합성 피부의 특징들을 분석을 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영양, 3대 영양소,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 5대 영양소까지 해서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면역 및 노화는 피부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노화를 맞게 되는데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로 구분이 됩니다. 내인성 노화는 자연적으로 늙어지는 모습이고요. 외인성 노화는 바깥 외부 환경에 따라서 발생되는 광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차이점들을 구분하셔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챕터 3 공중위생관리학 부분인데요. 공중위생관리학은 아까 앞에서 했었던 메이크업 개론 부분처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별표를 많이 해주시고 공부를 해주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중위생관리학 안에 세부적인 사항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 출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공중보건학이라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학문인데요. 공중보건학의 정의, 그리고 건강과 질병, 그리고 그 질병에 관한 보건 지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공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병 관리 같은 부분도 앞서 말했듯이 감염병 관리, 감염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생각보다 종류들이 엄청 많아요. 그 감염병의 종류와 관리,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그 감염병을 일으키는 기생충들이 있습니다. 기생충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묶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환경보건 부분은 대기환경, 공기오염, 수질환경, 물오염, 어떤 것들이 오염을 시키며 그런 것들의 지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부분이 이 챕터에서는 중요하니까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독의 정의 라고 나와 있는데요. 소독 부분은 우리 미용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구를 또 많이 사용하고 사람과 사람을 많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소독의 정의. 소독의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소독법의 종류라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알코올로 소독하는 것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외선 소독, 그리고 물리적 소독, 화학적 약품을 사용한 화학적 소독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세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또 소독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제품으로 또 어떻게 소독을 하는지도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과 정의.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제 미용업 또는 뭐 이용업 그리고 세탁업, 목욕업 이런 위생에 관련한 그런 법규들을 포함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인지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장을 오픈을 하실 때 그 사업장의 영업신고 그리고 폐업신고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영업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그리고 위생관리 그리고 업소 위생 등급에 대한 내용이 요 영업신고와 폐업신고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게 외워주셔야지 되세요. 그리고 또 미용사의 면허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에 합격해서 취득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면허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면허로 이제 사업장 오픈도 가능하게 되는 건데 이 면허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취소가 되고 어떠한 사유로는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 경우를 다 따져서 공부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위에 이 관리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행해지는 벌칙들, 벌칙과 과징금, 그리고 과태료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하시고요.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표로 보기 좋게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집중해서 외워주시고 이 부분에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학 부분인데요. 우리 메이크업 하면서 이제 쓰는 제품들이 모두 다 화장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장품은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요. 화장품을 만들 때 어떠한 원료로 어떠한 기술로 만드는지 화장품 만드는 기술로는 뭐 분산 기술이나 가용화 기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함께 봐주시면 되시고요. 화장품의 종류도 우리가 쓰는 뭐 기초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몸에 쓰는 바디 화장품, 향수 같은 방향 화장품, 아로마 오일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읽어주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기능은 기능성 화장품은 선블록이라든지 뭐 주름 개선 화장품이라든지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있는 걸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도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함께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필기 대비 수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조금은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고요. 저는 다음 실기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